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과거로 떨어진다면요. 그것도 할머니가 딱 20살이었던 그 시절로. 방 안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거울을 꺼냈어요. 먼지 투성이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죠. 유난히 투명한 유리 속에 비친 내 얼굴.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쾅!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정신을 차리니 나는 이상한 골목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연탄 냄새가 섞인 공기, 빨래가 펄럭이는 줄줄이 이어진 골목길, 그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외침. 연엿 사세요. 엿이오. 헉, 진짜 엿장수 아저씨? 방금까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던 내가 갑자기 흑백 필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 사람들은 다들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문지를 말아 만든 축구공을 차며 뛰놀고 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데 너무 낯선 이상한 기분. 그때 문득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어요. 대한뉴스 상영 중 1958년 서울극장. 1958년? 말도 안 돼. 진짜 과거야?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잡화점에서 젊은 여자분이 나를 부르던 목소리였어요. 학생 여기서 뭐해? 어지간히 멍하게 생겼네. 고개를 돌려봤더니 단정한 단발머리에 한복을 입은 내가 평소에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 할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꿈인가 싶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과 발밑의 흙.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데려간 연탄불 피워진 부엌. 작은 방 안의 흑백 가족 사진. 그리고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 터지는 볶음김치와 고등어 조림 냄새.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내가 1950년대 할머니의 20살 시절에 와버린 거예요. 밤이 되자 부엌 한편에서 고구마를 굽는 연탄불 위로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 그 눈빛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고 그 시절의 고요함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느릿한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시절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할머니의 청춘을, 그 눈부셨던 시간을 내가 함께 해보기로.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그곳에서 내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죠. 아침 햇살이 장독대에 비치고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익숙하지 않은 텐마루와 햇빛이 쏟아지는 창틀, 그리고 반쯤 열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작은 콧노래 소리. 나는 정말 그 시절에 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연탄불 위에 끓고 있던 된장국 냄새는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위로였고요. 일어나셨구나. 꿈은 다 깼지? 할머니는 내 눈치를 슬쩍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엔 이 시간의 이상함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어쩌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있었어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나는 할머니를 따라 동네장에 갔어요. 길거리엔 풀빵을 굽는 아저씨가 있었고 작은 손수레에 껌종이와 사탕을 팔던 소년, 그리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를 하던 아이들이 줄지어 있었죠. 시장 한켠에선 엿장수 아저씨가 북을 두드리며 외치고 있었고 그 소리에 몰려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엿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생선을 사고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꽈배기 하나를 들고
천천히 시장 끝자락으로 걸었죠. 이 꽈배기 난 어릴 땐 5원 주고 샀는데 지금이야 말로 다 사도 100원도 안 들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지금보다 더 파랗고 모든 게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 앞 마당에 자리를 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조기 굽는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작은 화로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서 좀 무서워. 근데 이렇게 느린 시간 속에 있으면 사람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박혔어요.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만 살고 있었을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그날 밤 할머니는 내게 젊은 날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편으로 몰래 주고받던 연애 편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난영의 노래에 설레던 마음, 그리고 사진관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에 담긴 첫사랑의 기억.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 시절 할머니의 눈빛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창 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는 그 바람 속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작은 감정이 내 안에서 스며들었어요. 이 시간, 이 공간,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게 됐구나. 할머니의 방 안, 옛날 나무로 짜인 장롱을 우연히 열었을 때 나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곱게 접힌 편지와 갈색빛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엔 할머니와 어떤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그런데도 묘하게 익숙한 이 느낌은 뭐지? 편지를 조심스레 펴봤어요. 붓펜으로 또박또박 써 내려간 그 글씨엔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쩌면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이 편지를 내 마지막으로 남기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픈 사랑의 기억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동네의 이발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 골목 어귀에 앉아 고무줄놀이를 하던 여자아이들, 그리고 골목에 늘어선 빨간 우체통과 신문파리 소년의 외침이 퍼졌어요. 대한일보 신문 받아요. 오늘자 특급 속보. 나는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사진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상자 속으로 다시 넣었죠. 그 사람은 전쟁 때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청춘은 누구보다 뜨거웠지.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내게 라디오를 튼 적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라디오도 옛날엔 귀한 물건이었지. 우리 가족은 옆집 아줌마네서 라디오 듣고 나면 서로 소문 퍼지는 거 알면서도 몰래 눈물 훔치며 뉴스 들었어. 갑자기 골목길에서 도둑 잡아 라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가면서 나는 본능처럼 뒤따랐어요. 도둑이라기보단 배고픈 피난민 꼬마가 주먹밥을 훔치다 들킨 상황이었죠. 어른들은 야단쳤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뒤에서 자기 도시락 반을 나눠줬어요. 그 순간 나는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을 살았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웠고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던 시절, 나는 이 시절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아침부터 동네 어귀에선 뻥튀기요.
뻥튀기 아저씨의 리어카가 도착했고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뛰어나갔어요. 그 소리에 나도 따라 나가 따끈한 뻥튀기를 손에 쥐었고 입안 가득 고소한 향이 퍼지던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나 보네. 네가 돌아갈 시간 말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점심 무렵 할머니는 내 손을 이끌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엔 이끼가 낀 작은 정자와 옛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묻었다는 소박한 타임캡슐이 묻혀 있었죠. 이거 네가 꼭 봤으면 좋겠더라. 할머니는 땅을 파 작은 통을 꺼냈고 그 안엔 반쯤 찢어진 연애편지, 노란 국화꽃을 눌러 말린 책갈피, 그리고 자그마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야. 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 꼭 담아둘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렴. 집으로 돌아오자. 그 시절의 하루는 어느새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마지막 골목놀이를 하며 고무줄놀이와 제기차기를 했고 저녁이 되자 골목마다 저녁 짓는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퍼졌죠. 연탄불 위엔 할머니가 손수 만든 달달한 조청을 바른 쌀엿과 군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넌 이제 가야 해. 이젠 이 기억을 너의 삶에 간직하면 돼. 그 순간 눈앞에 있던 연탄불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내 손끝에서 온기가 사라지더니 모든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눈을 떴을 땐 나는 다시 내 방 안, 처음 그 오래된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변한 게 없었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진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나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할머니 20살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웃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에 꼭 쥐고 있던 그 은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 그 시절엔 세상이 더 천천히 흘렀지. 그리운 시절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참 소중하구나. 라디오에서 그 시절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흐린 창가에 앉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정말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처럼.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20살 시절을 따라가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릿한 골목, 연탄불에 구워 먹던 고구마, 조그만 손수레 하나에도 기쁨을 담던 사람들. 그 시절엔 지금처럼 많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따뜻했고 소중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라서 숨이 찰 때,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질 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신다면 잠깐 이렇게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때는 정말로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옛날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이해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잊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또 다음 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상상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손녀가 대신 상상해 드릴게요. 안녕.